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시어머니와 지금은 남이 된 형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꼬박 3년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날이 좋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언제나 저희 시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지곤 하는데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저에겐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에 반면 형님은 돈에 눈이 멀어 안타깝게도 그 외에 좋은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와는 그다지 맞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정이 그리웠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 무한정 사랑을 주셨던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데 좋은 기억이 많은 만큼 그리움이 커서 이렇게나마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장녀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엄마가 저를 포함 3남매를 홀로 키우셨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변변한 기술이나 경력도 없던 엄마는 일자리 구하기부터가 쉽지 않았는데 새벽에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 가사 도우미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셨어요. 하지만 벌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오래 일해도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 맞이인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었고 한가하게 공부나 하고 있을 바에는 동생들 돌보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일하고 돌아온 엄마가 그나마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철이 빨리 들었어도 제 또래의 평범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어른이 된 저는 그때까지도 엄마와 함께 아직은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언젠가는 나도 남들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러다 단골가게처럼 자주 들르던 은행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혜영씨 오셨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조건이 좋은 적금 상품이 나와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달에 만기되는 적금 있으시잖아요. 그걸 종잣돈으로 목돈 만들 수 있는 적금인데 혜영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오늘 은행에 오길 잘했네요. 저는 그냥 점심시간이라 지나가다가 종훈씨가 생각나서 캔커피 하나 드리려고 들렀는데. 아, 그래요? 마침 제가 커피가 먹고 싶던 참이었는데 우리 통했네요. 그런가요? 저는 지난번에 종훈씨가 상담을 하도 잘해주셔서 고마웠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남편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남편을 보고 싶어서 적당한 핑계를 찾았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아주 모르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야, 조혜영, 너도 참 순진하다. 은행원이 너한테만 친절하겠냐? 다 자기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 건데 괜히 홀랑 빠져서는 너 그러다 혼자 마음 다친다? 고백할 마음이라면 그만둬. 알아.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내 처지야 무슨 고백이야.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자유잖아. 나는 뭐 사람 좋아하면 안 돼? 누가 안 된대? 괜히 그 남자도 널 좋아한다고 착각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 그렇듯 은행원 남편을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언감생심 고백은 꿈꾸지 못했는데 뜻밖의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저기 혜영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네? 저요? 네, 여기 혜영씨 말고 아무도 없는데 혹시 제 말에 놀라셨어요? 에이, 나는 혜영씨도 제 마음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마음이요? 아니에요. 괜히 창피하네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아니에요. 저 주말에 시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세상 전부를 다 가진 듯 기뻤어요. 혼자만 좋아하다 끝날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죠. 저희 부부의 시작은 그렇게 서툴고 어설펐지만 남편도 저도 마음만은 사귀는 내내 한결같았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저를 고민하게 했는데요.
남편의 집이 생각보다 꽤 부유한 집이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그러지 못했고 제가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었으니 이 연애의 끝이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아 불안했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불안한 연애를 이어가다 남편이 먼저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혜영아,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알지? 우리 형 작년에 결혼한 거. 그거 보니까 나도 혜영이 너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솔직히 나도 종훈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종훈 씨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거. 그게 왜? 우리 결혼이랑 그게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지. 종훈 씨 집에서 이런 나를 좋아하시겠어? 에이,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절대 그런 걸로 사랑 가리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나 못 믿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우리 엄마 직접 보고 얘기해보면 너도 확신이 생길 거야. 저는 청혼을 받고 기뻐해야 할 때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될까봐 불안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자기를 믿으라고 큰 소리치던 남편을 솔직히 믿을 수도 없었는데요. 당시 다니던 직장 동료도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혜영아, 내가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말하지만 결혼 전 남자 말 다 믿으면 안 돼. 자기야 자기 엄마니까 잘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싫다고 해? 솔직히 나도 종훈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에휴, 그러게. 비슷한 처지면 좀 좋아. 그쪽은 좀 산다며? 집도 고급 아파트에 어머니가 이것저것 재산도 꽤 있고. 게다가 원래 홀시어머니는 힘든 거야. 아들이 은행원인데 그 콧대가 얼마나 높겠어?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고 이혼할 바엔 그냥 서로 좋은 감정일 때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듯 회사 동료는 무조건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에 컸기에 머리로는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접을 수 없었고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일단은 부딪혀 보자는 마음이 들어 무작정 남편이 하자는 대로 시댁을 가게 됐어요. 어서 와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자랑을 하더니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난 뭐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 네? 그럴 리가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나는 본대로 말한 건데. 그리고 여기는 우리 첫째 며느리. 나중에 동서지간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같이 보자고 불렀어요. 혹시 불편해요? 엄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도 불편하고 혜영이도 불편한데. 도련님, 저는 괜찮아요. 이참에 도련님 여자친구도 보고 저는 좋은데요. 그거 봐라. 네 형수는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원래 네 형수는 우리 집에 자주 오는데 내가 안 불렀어도 아마 왔을 거다. 맞아요, 어머니. 도련님,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같이 저녁 먹어요. 형은 오늘 늦는다고 했거든요. 예, 뭘 나가서 먹니? 내가 오랜만에 아들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해서 솜씨 좀 부려봤다. 아가씨, 찜닭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어머니도 참, 요리도 잘 못하시면서 손님 왔을 땐 그냥 나가서 먹어요. 저 비위 약한 거 아시잖아요. 넌 꼭 내가 음식하면 비위 약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싫으면 그냥 넌 네 집에 가서 먹어. 그래도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손님인데 내가 대접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나 저거 맛있게 하려고 연습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어머니도 참. 저는 처음 간 자리라서 그런지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어머니와 형님의 대화가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두 사람이 친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렇게 비위 타령을 하던 형님은 집에 가지 않았고 그대로 저희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 맛을 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형님이 하도 그런 말을 해서 음식 맛이 별로여도 최대한 맛있다고 해야지 했었는데 막상 시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 맛을 보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반응을 살피던 시어머니도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어때요? 입에 맞아요?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머, 그래요? 다행이다. 난 또 큰애처럼 별로라고 할까봐 긴장했는데. 큰애 너는 어떠니? 어머니, 저는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요. 형수,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먹고 가요. 이렇게 가시면 저희 엄마가 민망하잖아요. 어머, 도련님, 저 어머니랑 친해요. 제가 어머님 음식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비위가 상해서 그런 건데 어머님도 다 이해해 주신다고요. 맞죠, 어머니? 그래, 원래 싫다는 건 강요하는 게 아니다. 큰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거 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쪽도 다음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렇게 형님은 시댁을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가버린 형수가 불만인지 얼굴 색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저 잘 먹는 저를 고마워하셨어요. 먹는 게 참 복스럽고 예쁘네. 아참, 말 놔도 될까? 나는 존댓말이 어색해서.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까지 거하게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엄마, 내가 말했지? 혜영이는 형수에 비하면 천사라고. 근데 혜영이가 걱정이 많아. 내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는데. 종훈 씨, 괜찮아 종훈아, 계속해봐. 프로포즈 했는데 뭐? 엄마가 혜영이 집안 형편 보고 싫어할까봐 혜영이가 아직 승낙을 안 했어. 오라, 그래서 일부러 집까지 데리고 왔구나. 엄마가 빨리 혜영이한테 말해줘.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야 내가 장가갈 수 있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화통하게 웃기까지 하셨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어. 그리고 내 입으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해라. 그런 말을 하라고? 엄마는 아들 장가 보내기 싫어. 혜영이라고 했나? 우리 아들이 혜영이 너를 진짜 많이 좋아하나 보다. 나는 뭐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입으로 말한들 그게 진짜 나일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딱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이유로 널 싫어하는 일은 없도록 하마. 그건 내가 생각해도 좀 별로거든. 그러니 결혼은 너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나는 너희들의 결정에 따를 거니까. 단 결혼은 니들 힘으로 하는 거다. 네 형도 그렇게 결혼한 거 알지? 작게 시작해서 소박하게 살든 무리해서 노력하며 살든 그건 너희 몫이니까. 그것도 둘이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말한 것보다 시어머니의 인품이 좋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기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가족이 된 저를 시어머니는 참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그건 당신이 해준 음식을 제가 맛있게 먹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이 동치미 정말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왜? 밖에서 사온 것 같아? 네, 이건 김치 장인이 만든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어머니 진짜 음식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팔아도 될 만큼 맛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도 큰애가 내 음식이 별로라고 해서 어디 내놓기가 창피했는데 너 정말 나한테 아부 떠는 거 아니고 맛있는 거 맞지? 그럼요. 제가 어머니한테 아부 떤다고 뭐 나오나요? 그리고 진짜 맛있지 않으면 제가 밥 2공기를 먹지 않죠. 요즘 다이어트 하는 중인데. 네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삐쩍 말랐구만.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이 해주는 밥 먹고 저 5kg나 쪘어요. 이러다 종훈 씨가 저 살쪘다고 싫어하면 어떡해요? 어머, 자기 와이프 살쪄서 싫다고 하는 남자가 그게 남자니? 그 새끼가 그러기만 해? 너 나한테 꼭 일러라.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니까. 이렇듯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잘 지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님과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 번은 형님이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동서는 가만 보면 진짜 여우야? 어쩜 그렇게 아부를 잘 떨어? 전생에 친일파였나? 아니면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어?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 이 와중에 눈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적당히 하라고. 동서가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장남이 먼저고 맏며느리가 먼저야. 괜히 헛물 켜고 맘 상하지 말고 적당히 해. 막말로 동서는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현명한지 잘 생각해봐. 형님, 저는 형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한테 아부 떤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한 것뿐인걸요. 바로 그거야. 난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던데 동서는 잘만 받아 먹더라. 그럼 같이 있는 나는 뭐가 돼? 저는 솔직히 형님이 비위가 상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맹세코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 봐. 동서, 어머님이 음식할 때 손 씻는 거 봤어? 그리고 음식 만지고 행주 만지고 또 음식 만지는데 그 음식이 퍽도 위생적이겠다. 난 그래서 어머님 음식 안 먹는 거야. 저는 형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설사 형님의 말이 맞다고 해도 저는 정말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 음식이 비위가 상한다면서 저보다 시댁에 자주 오는 형님의 마음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동서, 요즘 어머님이랑 많이 친해졌지? 혹시 금고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 금고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그게 있잖아. 에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빠르지. 동서 이리 와봐. 저는 그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는 형님의 손에 이끌려 시어머니가 쓰시는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 장롱 안에서 금고를 보게 됐는데요. 형님이 그 금고를 보여주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있잖아. 동서 시집 올 즈음에 우연히 이 금고를 봤거든? 근데 여기에 금괴랑 통장이 수십 개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다음날에 우리 그의 생일이랑 도련님 생일이랑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이랑 해서 다 눌러봤거든? 근데 하나도 맞지 않는 거야. 혹시 어머님한테 뭐 들은 번호 없어? 번호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저는 여기 금고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 정말 모른다는 거지? 나중에 딴소리 하기만 해. 형님은 그렇게 저를 못 믿는다는 듯 한동안 미심쩍은 얼굴로 쏘아봤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모른다고 하니 실망한 얼굴을 하고서는 제가 묻지도 않은 금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어머님 돈 많은 건 동서도 알지? 그게 왜 많은 거냐면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꽤 나왔나 봐. 게다가 어머님이 아는 사람 통해서 투자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현금 부자라는 소리지. 어머님이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계시는 줄 알아? 이거 열어서 통장에 있는 돈 세고 있다고. 아, 네. 반응이 그게 다야? 동서는 안 놀래? 동서 금고 있는 거 몰랐다며? 네, 몰랐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돈이 많은 게 제가 놀랄 일인가요? 그게 제 돈도 아닌데요. 동서는 순진한 거니 아니면 순진한 척하는 거니? 됐다. 아무튼 어머님이 저렇게 돈이 많지만 어머님 돌아가시면 결국 그 돈이 누구한테 가겠어? 전부 장남인 우리 그이한테 가지 않겠어?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 동서는 괜히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지 말고 나한테 잘해. 어차피 동서가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어도 말로만 예뻐하시는 거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 금고도 그래. 나는 그래도 여기 금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근데 동서는 나 아니었음 이 금고 존재를 알 수나 있었을까? 이게 다 맏며느리인 나한테만 넌지시 알려주신 거야. 일부러 금고를 살짝 보여주신 거지. 여기에 금고가 있으니 내가 없거든 맞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형님은 결국 저에게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금고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도 꽤 흡족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쐐기라도 박듯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그러니 동서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잘해. 어머님한테 아부 떠는 거 차라리 나한테 하라고. 그럼 혹시 알아?
내가 유산 받고 동서한테 좀 떼줄지. 근데 형님, 자꾸 말씀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느니 유산 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건 좀 듣기가 힘들어요. 어머님 지금 건강하신데 꼭 나쁜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 지금 혼자서 착한 척 하는 거야? 그래, 동서는 혼자 착한 척 하다가 빈털터리로 살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저는 그날 그렇게 형님이 굳이 싫은데도 시댁에 꼬박꼬박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부터는 형님이 더 인간적으로 별로였는데요. 더 별로인 건 저에겐 자기 속마음을 다 보이고는 뻔뻔하게 시어머니 앞에선 모르는 척 내숭을 떤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제가 시어머니한테 형님의 속내를 일러바칠 수는 없었죠. 괜히 저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충격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형님을 잘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댁을 오고 갔는데 그러다 저희 친정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있잖아. 집에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글쎄, 요 며칠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빠가 엄마 데리고 병원에 갔거든? 근데 검사 결과 엄마가 위험 상기래.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 순간 막내 동생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떨리는데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또 앞서 말했듯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덜컥 돈 걱정이 먼저 들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라 남편한테 돈 얘기를 선뜻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돈 때문에 엄마의 수술을 미룰 수는 없었기에 우선은 퇴직금과 붓고 있던 적금을 모두 해지했는데요. 남편이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남편에게 적금을 깬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 바보야, 그렇다고 적금을 깨? 나한테 말을 하지. 그게 있잖아. 자기한테 친정에 돈 필요하다는 말은 정말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내가 가진 돈으로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다음이야. 수술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으유, 됐어.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 이 다음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 나 자기 남편이잖아.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남편은 그렇게 울먹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친정엄마 수술이 잘 됐으니 이젠 다 나은 거나 다름없다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 순간 제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그날도 엄마 병실에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병원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신 것도 놀랄 일이었는데 제가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종훈 씨가 저희 엄마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 아니 너는 이런 큰일이 있으면 나한테 상의를 하지. 왜 혼자 끙끙 앓았니? 내가 종훈이한테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죄송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 네 속이 얼마나 애가 탔겠니? 시간 오래 뺐지 않으마. 이거 받아라. 저는 그렇게 시어머님이 건넨 작은 쇼핑백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먹을 거라도 사오셨나? 하면서 쇼핑백 안을 열었는데 쇼핑백 가득 돈 뭉치가 들어있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내가 네 계좌를 몰라서 그냥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왔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요? 많긴 뭐가 많아. 너 퇴직금에 적금 다 깼다며. 네 친정엄마가 그 사실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그리고 수술 끝났으면 항암도 해야 하고 네 동생들 아직 어리잖아. 그럼 생활비며 학비며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그 돈이 부족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항상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놀랐지? 엄마 수술 잘 됐으니까 금방 완치되실 거야. 지금은 울고 이따가 엄마랑 동생들 앞에서는 씩씩하게 굴어. 네가 맞이인데 든든하게 버텨야지. 근데 혜영아, 잊지는 마라. 네 뒤엔 종훈이도 있고 나도 있어. 그러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의지해. 며느리도 자식인데 네가 그러면 내 속은 어떻겠니? 언니, 정말 감사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감사는 무슨? 가족끼리. 그리고 너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나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종훈이한테도 하지 마. 이건 그냥 너랑 나랑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나 많이 받았는데. 얘 좀 봐. 이러니 아직 네가 철이 없다는 거야. 이 돈 받았다고 종훈이한테 얘기하면 종훈이는 나한테 미안할 거고, 그리고 네가 네 엄마한테 말하면 사돈은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냐? 환자는 마음이 첫째로 중요한데 불편한 마음으로 무슨 치료를 받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이거 네 형님이 알면 안 된다. 알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병원을 나가셨어요. 병문안은 저희 엄마가 많이 호전되면 서로 웃는 얼굴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그늘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시어머님의 그늘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님이 주고 가신 쇼핑백에는 아마도 은행 직원이 넣어뒀을 것 같은 어머님의 통장이 들어있었는데 순간 형님에게 들었던 금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 통장이 그 금고에 있던 통장 중 하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왜 그리도 형님이 알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형님의 본심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저는 돈 걱정 없이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할 수 있었고 다행히 수술과 항암의 효과가 좋아서 저희 엄마는 상기라는 것이 거짓말처럼 빠른 회복을 보이셨는데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긴 저는 받은 은혜가 컸기에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게 됐고 형님은 그런 저를 더욱 시기 질투하게 됐는데 급기야 제가 금고 안의 재산을 노리고 시어머니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경계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돈에만 눈이 어두워 스스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짠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에게 넌지시 그래, 그렇게 아부 떨어서 금고 비밀번호 힌트라도 알았어? 라며 오직 금고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저는 형님이 그럴 때마다 형님이 듣고 안심할 이야기만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한테 받은 것이 있기에 형님이 그럴 때마다 좀 찔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무슨 생각인지 제 앞에서 늘 시어머니 흉을 받고 한 번은 동서,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해? 겉으로는 허허하하 하면서 웃고 넘기지만 속에는 구렁이가 몇백 마리는 있는 양반이야. 금고도 봐. 요즘 누가 재벌도 아니면서 집에 금고를 두냐?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거 자식한테 다 주시지. 가만 보면 욕심이 가득하다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형님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때가 친정엄마가 위암 선고를 받고 제가 많이 놀랐던 때라 더욱 그랬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형님에게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죠. 형님, 저는 어머님 재산에 1도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 앞에서는 어머님 얘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별꼴이야. 누가 보면 동서가 여기 딸인 줄 알겠다. 아니 며느리들끼리 시어머니 욕도 못해? 나 원참 동서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동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 오늘 이 행동 나 절대 잊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동서 어머님 재산 1도 욕심 없다고.
그렇게 형님은 제 말에 안도가 됐는지 그 뒤부터는 저에게 시어머니나 금고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밖에서 보자고 한 날이 많았고, 때론 저희 집까지 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의문의 쇼핑백을 툭툭 건네곤 하셨는데요. 그걸 열어보면 여지없이 돈이나 금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리고 왜 자꾸 이런 걸 주세요? 저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부담은 무슨, 엄마가 자식한테 용돈 주는 건데. 무슨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싫어요. 안 받을래요. 전에 받은 것도 너무 많았는데 이러시면 저 염치 없는 며느리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언젠가는 그 돈도 전부 갚을 거니까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제가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마세요. 진짜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딸이 갖고 싶었다니까. 너 며느리 말고 오늘부터 내 딸하면 안 되니? 사돈이 딸 뺏어간다고 싫어하실까? 이쁜 것. 그럼 이거 나 대신 보관한다 생각하렴. 집에 이런 거 두면 누가 훔쳐갈까봐 심장이 벌렁거리거든. 저는 순간 어머니는 금고가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이상하게도 하기가 싫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저에게 보관하라며 돈이며 금이며 때로는 땅 문서까지 저에게 건네셨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형님의 마음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불안해서 저에게 당신의 재산을 대신 맡아달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하게 시어머니가 주신 것들을 보관해 두었어요. 그러다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사실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저희 엄마가 위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 자기는 그 얘기 왜 지금 해? 어머니는 엊그제까지 나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정말이야?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엄마가 최대한 늦게 혜영이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차마 엄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 원래부터 신장이 안 좋으셔. 내가 어릴 때 이식을 받긴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든가 봐.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살이 찌신 건지 부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얘,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니? 요즘은 물만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찐다? 라며 너스레를 떠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제가 알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늦었을 때였고 시어머니는 병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제일 먼저 다 말하라고 하셔놓고 어머님은 이게 뭐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원래 엄마들이 다 그래. 내 새끼 걱정할까봐 말을 잘 못한다. 게다가 넌 니네 엄마 수술 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심했어요.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네가 무슨 수로 눈치를 채. 됐다. 난 이제 미련도 없어. 이젠 좀 편해지고 싶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시어머니가 포기한다는 말 같아서 싫었는데요. 그 뒤로는 정말 시어머니의 병실에 살다시피 하며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다행히 그때는 항암을 마친 친정엄마가 퇴원을 하셔서 동생이 친정엄마를 집에서 돌볼 수 있었고 저는 저라도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싫다고 거부하셨어요. 얘,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네 신장 떼서 연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식도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거야. 나는 이미 한 번 하지 않았니? 그것도 쉬운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영원히 젊을 것 같지? 사람 늙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네 몸 아끼라는 소리야. 너 계속 그러면 나 병원 옮길 거고 너 못 오게 한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손 놓고 있어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난 지금이 좋다.
나도 혼자 너무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내가 준 것들 잘 보관하고 있지? 네, 그럼요. 어머님 물건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리고 병원비도 니들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내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거든 장례비도. 어머니, 저 그런 말씀하시면 화낼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환자는 마음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세요? 예, 죽는 게 뭐가 부정적이야. 아프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내가 너한테 전 재산 맡긴 거 절대 네 형님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절대 말 안 해요. 그때였어요. 언제부터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건지 모를 형님이 시어머님 병실을 처음 찾아왔는데요. 행여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을까봐 저희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형님, 오셨어요? 어? 동서는 오늘도 여기 있구나. 우리 그이가 그러더라고. 동서가 맨날 어머님 병실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아, 네. 어머님이 걱정이라. 그네 왔니? 어째 너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냐? 왜? 나 얼마나 사나 궁금해서 왔냐? 어머,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미처 못 온 거예요. 동서가 매일 있다고 하니까 안심도 됐고요. 그렇구나. 너는 네 동서 믿고 안심을 했구나. 나는 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아, 어머님. 근데 동서는 집에서 놀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앞으로는 동서처럼 자주 올게요. 제가 안 와서 많이 서운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제가 앞으로 동서보다 잘할게요. 형님은 그렇게 저를 의식하듯 가식적인 말로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상해진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형님에게 건넸는데요. 동서, 난 병원에서 뭐 안 먹어. 소독약 냄새나고 병원은 원래 각종 바이러스가 득실거리잖아.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라며 제가 건넨 음료수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사람이 참 한결같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형님의 말에 인상을 찌푸리셨는데 제가 얼른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그 뒤로 형님은 자기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 병원에 오는 날이 많았는데 병원에 올 때면 금고 얘기를 넌지시 흘렸고 그런 걸 봐서는 전에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형님이 듣지를 못한 것 같아 저는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아무튼 그 후로 형님은 줄곧 시어머니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물었어요. 처음엔 빙빙 돌려 말하더니 나중엔 자기가 답답했는지 대놓고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큰애 넌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그럼요.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에 계신데 맏며느리인 제가 알고 있어야죠. 큰일 치를 수도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놔야 하지 않겠어요? 어째 너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구나. 에이, 뭐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나쁠 건 없죠. 저는 물론 어머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래? 그럼 너한테 특별히 내가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마. 그게 말이다. 내가 이 세상을 뜨는 날이야. 네? 그게 무슨... 내 동생이 내가 죽으면 그 날짜로 금고번호를 바꿔놓기로 했어. 그러니 너는 내가 죽거든 얼른 가서 그 금고 열어보면 된다. 이 말이야. 됐니? 헤이, 우리 어머니 제가 금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서운하신가 보다. 알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저 기다릴게요. 동서, 나는 이만 갈 건데 동서는 여기 계속 있을 거지? 그럼 수고해. 형님 벌써 가시게요. 오신 지 30분도 안 됐는데. 허머 그랬어? 난 한 3시간 된 것 같았는데. 근데 어머님이 지금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잖아. 괜히 내가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다음에 올게. 형님은 그렇게 자기야말로 마음이 불편한 채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형님이 나가던 뒷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저거 그 금고 보고 뒤로 나다 빠지는 거 꼭 보고 싶은데. 에이, 그걸 못 보고 가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금고는 아마도 텅텅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형님이 그걸 보고 뒤로 나자빠질 거라고 시어머니는 생각하신 것 같았는데 그 뒤로 형님은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언제나 병실에서도 유쾌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 건강이 나빠지더니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리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는 한없이 저에게 따뜻하고 많은 것을 베풀어준 시어머니가 떠나셔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다르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금고문을 열어본 형님은 시어머니 말처럼 나자빠지고 말았다는데요. 텅텅 비어있다고 생각한 금고에는 가족들 앨범만이 덩그러니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망할 할망구, 날 가지고 놀았어? 여기 있던 통장이랑 금괴 다 어디 갔는데? 혹시 요망한 동서가 벌써 빼돌린 거 아니야?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형님은 슬픔에 잠겨 우울증으로 매일 울고 있던 저를 찾아와 어머님 재산이 다 어디 갔냐고 따지듯 물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당부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죠. 그 뒤 형님의 행동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돈 많은 척 쇼를 하더니 결국 다 뻥이었어? 앨범? 앨범이 뭐가 소중하다고 금고에 비밀번호까지 잠가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밀번호가 자기 죽는 날이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마 당신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난 엄마한테 그런 금고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난리야? 당신이 그러고도 맏며느리야? 맏며느리 좋아하네. 이런 빈털터리 집 맏며느리 줘도 안 갖는다. 됐고 어머니 아파트라도 팔아서 우리가 챙겨. 당신이 장남이잖아. 그럼 그 정도는 챙겨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럼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잘하려고 했던 것도 다 꿍꿍이가 있어서였네? 그래, 막말로 받을 건 받아야지. 당신 어머니 우리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보탠 것도 없으시잖아. 그리고 당신이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 여우 같은 동서가 어머님 옆에 착 달라붙어서 가진 아양을 떠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때였어요. 원래 화도 잘 내지 않는 아주버님이 지갑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형님 얼굴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러고는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좋아하는 돈 가지고 내 눈앞에서 꺼져. 내가 지금껏 너 같은 미친년이랑 살았다는 게 소름 끼친다. 이혼해. 이혼? 그래, 이혼해. 그럼 아파트 팔아서 나 위자료 주고 이혼해. 그럼 되잖아. 나도 뭐 하나 건질 건 있어야지. 형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막말로 우리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우리 엄마 비위 한번 맞춰본 적 있냐고요. 도련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됐어요. 저는 저 챙길 거 챙기면 이 집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 판국에 마치 자기가 받을 거 받는다는 듯 말하는 형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주방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형님 얼굴에 부어버렸는데요. 동서! 이혼할 마당에 무슨 동서? 야, 넌 평생 안 늙냐? 결국 너도 네가 좋아하는 돈 때문에 비참하게 갈 거야. 내가 장담해.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악담하냐? 너 우울증도 다 뻥이지? 어디서 쇼를 해? 막말로 친엄마도 아닌데 가증스럽다니까? 결국 저와 형님은 육탄전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손엔 형님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는데 그날 이후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내셨고 그렇게 형님은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런 일은 어디 드라마에서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이런 기막힌 일을 겪다 보니 아니 벙벙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에게 자신의 것을 보관하라며 줬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맡겨둔 재산이 있다며 두 사람에게 금괴와 통장, 돈 땅 문서를 내주었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먼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제대로 효도를 다 하지 못한 죄가 크다면서요. 그리고는 그 재산도 모두 필요 없다고 저에게 계속 보관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럼 보관만 하겠다고 지금까지도 그 돈을 고스란히 금고에 두고 있네요. 그리고 이혼한 형님의 소식을 아주버님을 통해 최근에 듣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재혼을 했고 그 집에서도 돈 타령을 하다가 버려지다시피 또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자기는 돈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아주버님에게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형님에게 학을 뗀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단칼에 거절했고 거지 적선하는 셈 치고 10만 원을 바닥에 던져줬다고 하더군요. 형님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눈물만 뚝뚝 흘리더니 끝내 그 돈을 주어선 도망치듯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아주버님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다 분에 넘치는 그 욕심 때문인걸. 이제는 형님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시어머님의 재산을 다시 금고에 보관하면서 그곳에 놓아둔 앨범을 보게 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시어머님한테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정말로 이 추억이 가득한 앨범이 아니었나 싶어요. 분명히 시어머님은 그걸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앨범을 금고 안에 두지 않았나? 저 혼자 시어머님의 의중을 헤아려 봅니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없다고 저희 시어머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부디 걱정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아닌 당신 말대로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워하던 시아버님 곁으로 가셨길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시어머님은 아셨을까요? 제가 그토록 바랬던 것들을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두 주셨다는 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의 뒤를 이어 저희 집안의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기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저겠지만 하늘의 어머님이 때론 따뜻한 햇볕으로 때론 시원한 바람으로 저와 함께 계실 거라 믿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어머님이 저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찜닭이 먹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